2025년 2월 6일 목요일 일기. 오늘은 녹차 케이크를 먹었어. 내가 산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맛이어서 그거를 바꿀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누구를 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생각나서 나한테 물어본 거지. 근데 마침 내가 요즘에 녹차 아이스크림에 좀 빠졌거든. 그래서 좋다고, 내가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내줬는데 오늘 도착했어. 오설록에서 나온 녹차 치즈 케이크인데 녹차 치즈 케이크, 녹차 치즈 케이크. 녹차랑 치즈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지. 녹차 치즈 부분은 그렇게 달지 않은데 바닥에 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딱딱한 부분이 좀 달아가지고 많이 먹지는 못했어. 그래서 아직 반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 평소에 나는 디저트류를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 편이거든. 내 돈 주고 사 먹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 디저트류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나는 카페에 잘 가지 않아. 왜냐면은 커피를 못 마시거든. 카페인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커피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거는 물론이고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면서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소화기관이 안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막 속이 울렁거리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나도 커피를 즐기고 싶은데 특히 카페 모카를 좋아하거든. 근데 먹으면은 정말 고생할 거를 각오해야 해서 그래서 정말 아주 가끔씩 밖에 먹지 못해.
약속이 있을 때 나도 물론 카페에 가지. 가서 보통은 어릴 때는 돈을 아끼려고 아이스티를 주로 먹었던 것 같고, 커서는 스무디 종류에 좀 빠지게 됐어. 에이드 종류도 좋아하는데 탄산이 아무래도 몸에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자제하려고 스무디류를 먹었는데 스무디류도 몸에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차 종류는 그렇게 땡기지 않더라고. 한 번은 내가 생일날 멤버십 같은 거를 써가지고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해서 녹차 라떼 그란데 사이즈를 먹은 적이 있어. 생일날 이제 혼자 카페에 가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막 일기도 쓰고, 또 내가 음식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 먹고 집에 왔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나는 녹차 라떼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던 거야. 근데 그란데 사이즈를 먹었으니,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녹차 라떼를 마시지 않아. 그리고 나는 유당불내증도 살짝 있거든. 심하진 않은데, 안 그래도 뱃속에 개구리가 사는데 우유를 마시면 굉장히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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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배가 살짝 아파. 그래서 우유도 피하는 편이거든. 약간 이 배가 진짜 우유와 가짜 우유를 감별하는 역할을 해. 그 진짜 우유가 들어간 그런 고급스러운 스파게티를 먹으면 배가 부글거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가 편안하더라고.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카페에 가면 커피류, 녹차류, 우유가 들어간 거 다 먹을 수가 없고, 탄산이 들어간 것도 이뇨작용을 너무 활발하게 하게 해서 좀 귀찮아지거든. 탄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것도 피하려고 노력하고, 최근에는 약간 당에 대한 공포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경계하는 중인데, 맛있는 거에는 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서양인의 췌장이 정말 부럽다. 나는 참 억울한 게 빵도 남들만큼 그렇게 즐겨 먹지 않았고, 뭐 음료 같은 것도 정말 가끔 먹거든. 근데 2년 전쯤 피 검사를 했을 때 공복 혈당이 되게
그게 나왔어. 그 당뇨는 아니지만 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당뇨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주 검사를 하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당뇨 걸릴까봐 많이 조심하는 중인데, 나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조심을 해야 하는구나. 근데 아무래도 떡볶이 때문인 것 같다. 내가 한동안 떡볶이에 완전 빠져가지고 집에서 계속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었거든. 떡볶이를 연구하는 수준으로 계속 만들어 먹었어. 그래서 요새도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떡을 사지 않는 걸로 해서 나를 자제시키고 있지. 그래서 냉장고에는 계란, 양배추, 블루베리, 브로콜리, 당근, 그리고 뭐 돼지고기, 닭고기, 잡곡, 콩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나는 요리 시간이 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레시피가 복잡한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하려고 하는 편이지. 어쩌다 보니까 계속 먹는 얘기를 하게 됐네. 조금 전에는 뭘 먹었냐면 다진 마늘 볶음밥. 그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을 볶아서 밥을 같이 먹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잘게 다져서 나온 냉동 야채가 있어.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볶았고, 그리고 조금 매콤한 맛을 위해서 그 베트남 고추를 이렇게 부셔서 넣었고, 그리고 간은 쇠고기 다시다로 했어. 근데 이게 케이크를 먹고 바로 먹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느끼한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아직은 그 레시피가 딱 안정화가 되진 못한 것 같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매일매일 뭘 먹을까 고민을 하는 것도 참 일이다. 나는 주로 만들어 먹거든. 배달 음식은 혼자서는 시켜 먹지 않는 편이고, 뭐 외식도
혼자서는 할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집에서는 계속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편이야. 독립하기 전에는 가족들이 만든 음식이나 사오는 음식들을 막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항상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으면서도 항상 너무 거기서 거기라 조금 아쉽기도 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자취를 해보니까 정말 식재료가 비싸다는 게 실감이 나고, 특히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장을 보는 게 무섭다. 약간 주부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 음, 내가 돈 쓰는 곳이 먹는 거가 제일 비율이 높은데, 그것도 막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그 외의 소비는 정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딱히 뭘 사고 싶지도 않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야.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할까? 또 여기서 평생 살 게 아니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짐이 되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신중히 한 다음에 구입을 하는 편이지. 미니멀에 관심을 가진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미니멀 관련된 이야기도 나중에 해보고 싶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은 그 스톱워치를 켜고 녹음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네 번째 녹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록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있지? 나는 오늘도 걱정했단 말이야. 하기 전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할 얘기가 있을까? 이런 식이면 내가 얼마 가지 못할 텐데.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얘기하는 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거든, 하기 전에.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시간이 되게 금방 간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걱정을 떨쳤냐면, 오늘의 이야기를 하자. 뭔가 대단한 얘기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소소한 얘기라도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면 할 얘기는 늘 있지 않을까. 맨날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어도 사실 그렇지 않잖아. 하루하루는 매일 다르잖아. 그리고 매일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일을 해도 그 순간마다 느끼는 감상이 다른 거니까 그냥 그 하루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겨워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녹음을 시작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한테 이런 창구가 생겼다는 게 되게 잘 된 일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글로 쓰는 것도 굉장히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는데, 말로 내뱉는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하게 되지 않을까. 조금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되게 재밌고 신나고 그렇네. 점점 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오늘은